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성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대체적으로 재주가 많으시죠? 원숭이의 재주, 그죠? 재주꾼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끼를 활용을 잘 하셔야 원숭이띠 분들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임기응변에도 강하시고 재치가 많더라. 이 원숭이띠 분들이 참 임기응변. 그래서 영업직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도 잘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요, 이렇게 총명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좀 잘 가리셔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자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조상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불교의 연을 짓고 이 조상의 연을 짓고 이렇게 인연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사셔야 잘 사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원숭이띠 분들은 말 그대로 재주와 재치, 끼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많으세요. 이 팔방미인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참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한 우물을 파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주는 많다 이거죠. 재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뭔가에 한 가지에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조금 잘 되고 저것도 조금 잘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요, 고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초년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이 56세 가을부터 사실은 운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에 드셨다는 거죠. 이분들이 55세, 56세, 57세의 삼재에 해당이 되셨는데, 이 삼재에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이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들어온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엎치락 뒤치락 좀 어렵죠. 55, 56, 57세에 삼재를 겪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삼재에 나가는 삼재, 끝나는 삼재, 57세에 대운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치고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좋고 나쁨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나쁜 건 티가 나도 좋은 건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들, 나쁠 때는 참 그 티가 잘 나요. 그죠?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일들은 참 티가 잘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조금씩 뭔가 발전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잘 된 다음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55세.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게 요 몇 년을 지나셨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되면서 이제 삼재바람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내가 삼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재가 딱 끝났으면 딱 해결이 돼서 뭔가 확 터져야 되고 뭔가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뜨뜻미지근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를 잘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못 느끼죠. 운이 오는 건가? 운이 나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쁜 게 나를 치는 건가? 아니면 다 간 건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으신 거예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팔란 끝나면서 좋아질 듯 했지만 뭔가 발목을 잡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59세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야 내가 59를 잘 살려야지만이 이 운으로 갖고 또 몇 년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대운을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대운을 받으셨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떤 운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다들 운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적어도 어떤 운을 내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내가 좋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인연자가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거죠. 꼭 하나를 놓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재치 있고 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뭔가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말고, 그죠? 뭔가 해도 하다 말고, 뭔가 그런 게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끝을 맺어야 성공을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끼만으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죠? 중요한 때인 거예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젊었을 때 1년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 1년보다 지금 1년은 뭐 젊었을 때 한 10년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죠.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운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운이 되고 직장도 운이 되고 어떤 이사도 운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돈만 버는 게 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의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운이거든요. 좋은 것만 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발복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이 들어오셨을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게끔 되더라고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도 운이 들어오면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이 들어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주위 환경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쵸? 그 운을 알아채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센스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잘 알아채셔서 정말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가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수가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그 귀인을 잘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가리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건지 내 뒤통수를 치러 온 사람인지 좀 잘 보는 눈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변동도 많으시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의 이동이 없으면 어떤 사업의 이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이사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사수라도 들어온다. 그거는 좋은 이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에는 터를 반드시 짚어보고 가셔라. 터의 기운도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인덕이 없으셔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는데 배신당했어. 운이 들어왔는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걸 잘 가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잘 가리시는 게 관건입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리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확장, 동업 할 때 이제 특히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나 투자 이런 손실을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삼재 때 굉장히 힘드시다가 삼재가 끝날 무렵에 조금 좋아질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서 조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좀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과부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래비 팔자, 남자는 호래비 사주, 여자는 과부 사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고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신 자체의 그런 사주에 그렇게 조금 배우자 운이 약하세요. 그죠? 근데 배우자 운이 약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또 쓰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아서 뭐 살풀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또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운이고 들어오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라는 거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괜한 걸로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 아니면 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이 사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도 있겠다. 인연자로도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운을 잘 발복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헛들어 듣지 마시고 운을 잘 발복시켜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날이 올 때에는 또 이렇게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운이잖아요. 삼재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끝나면서 지금 거의 3, 4년, 4, 5년 만에 들어온 운입니다. 이 소중한 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2-3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 신, 성주, 신을 예전부터 중요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 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6번만 와요. 기회가. 6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6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6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이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 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1,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 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죽냐 37세 죽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시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뭐 올해 그냥 그래. 무해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세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의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은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려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는 거예요. 네?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성준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